퍼플카우 제 강의가 사실 3강에서 쭉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에 한 이유가 사실은 그 사이에 좀 피드백도 해드리고 좀 과정을 좀 같이 겪고 나서 그리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마지막 강의인 만큼 디자인 쪽이랑 전체적인 거 얘기를 한번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 디자인 영역을 맡고 있는 페이스메이커 벨라입니다. 우선은 제가 그 강의 시작에 앞서서 디자인 피드백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원래 그 어에바 바쁘 촬영 그 준비하고 촬영하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10월 30일 전까지는 저하고 아직 이런 대면이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나 DM으로라도 이렇게 피드백을 못 받으신 분들을 제가 쭉 이렇게 순서대로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요청하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저한테 따로 또 DM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누구나 디자인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난 이후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전달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최대한 좀 또박또박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디자인 피드백하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전혀 이제 그런 거를 감을 못 잡거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하나하나 잡아주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욕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하이라이트 디자인이라던가 뭐 프로필 사진 아예 그런 자체를 디자인을 제가 해드린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이 퍼플카우 강의의 이 내용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디자인 다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사실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 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은 워낙 그 색깔 그리고 그 전체적인 톤 느낌 그리고 제가 시그니처까지 제가 대부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기분들만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면은 이제 상관없지만 대다수가 제가 그때 오프 모임 때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도 시그니처 이런 거 필요하고 그렇게 좀 받고 싶다고들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차별 없이 제가 공평하게 일기 분들에 한해서만 혜택으로 그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제가 작업을 해드릴 거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아주 예쁘게 피드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 디자인은 이제 하이라이트랑 지금 제가 그 프로필 사진 부분에 대해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피드 디자인을 이제 내가 어떻게 그거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계속 오프 모임이나 줌 미팅이나 이런 것들로 대면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야겠더라고요. 다른 강의는 사실 전화 통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글로도 되는데 디자인은 특성상 이게 전화나 그런 걸로는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르고 만약에 오픈 모임으로 이렇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줌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좀 디자인적으로 제가 좀 다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이쪽 분야에는 좀 전문가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호감이 가고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피드 디자인을 해서 일기 분들은 그렇게 좀 완벽하게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짓는 거를 지금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유를 할게요. 음, 화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음, 잠시만요. 일단은 오늘은 수익화되는 인스타피드 디자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3강 때 강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나의 퍼스널 컬러를 활용해서 테스트 계정에다가 9개 피드 디자인 미리 해보면서
나만의 그리드 레이안을 설정해보자라고 제가 그렇게 과제를 드렸었고, 그렇게 만드신 분들을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이제 이 정도 흘렀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과제를 스스로 이렇게 잘 해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피드백 해드렸던 분들 조금 몇 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린별님 건데요. 그린별님 같은 경우는 인스타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기능적으로나 이런 걸 아는 부분이 많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짚어줘야 되는 이제 초급 과정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거나 가까이 좀 이렇게 인스타를 좀 잘 기능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덜 고생을 하셨을 텐데, 우리 그린별님은 진짜 맨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디자인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셨대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강의를 우리 거에 넣기에는 다른 분들이 또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퍼스널 컬러를 이제 앞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컬러를 배경으로 이렇게 피드 디자인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피드 디자인 기존 거랑 앞으로 바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제가 한 줄 맞추기라고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했더니 그걸 한번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사진 활용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 강의의 모든 거를 다 하나하나 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실행해보시고 그거를 피드에다가 이렇게 녹여내셔서 제가 솔직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업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잘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좀 맨 첫 번째 소개하는 걸로 해서 제가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린별님 같은 경우는 환경 큐레이터로 해서 그린 플루언서 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공부라든가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 퍼플카우 이제 회원들은 당연하게 저희들과 같이 이제 이 피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이제 꾸며나가고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을 할 부분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냥 디자인 관점에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폴리시라고 하는 앱을 그때 깔아서 사진 편집이라던가 이런 거를 강의 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폰 활용을 이제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폴리시 앱이 없다고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프 모임 갔더니 아이폰에서도 이 폴리시라는 앱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영아트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남편님 핸드폰으로 작업을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수영아트님도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아이폰 있으신 분들은 그 앱을 좀 잘 활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눕기가 다 따져 있잖아요. 배경 같은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플레이하면 되는 건가요? 짠, 플레이를. 그리고 소리 공유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저기 우측에 보면 네. 소리 공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측? 네. 상단, 재생에? 상단에 네네. 더보기, 여기 플러스 버튼 요거 혹시 눌러보셨어요? 아니면 제가 그 뭐지? 인스타, 아니, 저기, 그걸로 바로 플레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만약에 안 들리는 거면 제가 제 거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들리나요?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그 고급으로 가셔야 돼요. 화면 공유에서 네. 고급. 고급에서 소리 공유. 화면 공유에서 고급. 네. 고급에서 소리 공유. 네, 돼 있어요. 근데 폴더가 열리네요.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데 작게 들려요. 아주 작게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벨라님은 크게 들리세요? 저는 크게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이 사진의 배경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밑에 효과라고 있어요. 효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밑에 뭐 네온, 룩, 카툰 이렇게 나오면서 끝에 배경이라고 있죠. 이 배경 메뉴를 클릭하면 인물을 제외한 배경이 다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제공하는 배경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른 컬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뭐 예시를 들어보면 이게 무료와 유료의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을 하면 사진을 이렇게 움직여서 사진으로 합니다. 위치 조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어. 모르겠어요. 잘못 들렸죠. 음, 포토샵을 할 줄 몰라도 이런 특수 기능 같은 걸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만약에 난 이런 지저분한 또는 이런 화려한 게 필요 없이 깨끗한 컬러에다가 넣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걸 저장하지 않고 저장을 해줍니다. 맨 우측에 V체크 있죠? 거기에 저장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다시 메인 메뉴로 넘어오거든요. 알맞다를 선택을 해보세요. 여기는 내가 배경 컬러나 배경지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알맞다를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로 그래서 제가 원하는 컬러를 잡아볼게요. 컬러가 제일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컬러를 선택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스티커를 한번 활용해 보시죠. 그래서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흰색 테두리 중에 가장 좋은 앱이 제가 인스타 사이즈라는 걸 알려드렸죠. 인스타 사이즈를 오픈을 하시고 사진을 불러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 제가 좀 전에 작업한 게 나오죠. 그래서 네모 점 있는 부분을 메뉴를 클릭하시고 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두께가 나와요. 내가 항상 일정한 두께를 낸다고 수치가 보이죠. 예를 들어서 30. 나는 앞으로 항상 30에 놓겠다 할 때는 이렇게 30에 두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갤러리에 저장. 저장.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사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소리가 전혀 안 들렸나요? 거의 안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지금 제가 볼륨 키울 수 있는 거는 다 키웠는데. 작게 나오기는 하는데 안 네네. 들려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따로 유튜브 주소를 제가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네. 수업 끝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화면 보여주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 또한 또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여기다 삽입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앱이 너무도 좀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내 사진의 어떤 편집이나 이런 재미 요소가 되게 잘 만들어진 게 폴리시 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활용해서 피드를 좀 꾸몄으면 좋겠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드 디자인에 내 고유 컬러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피드에다가 적용하기에는 이 폴리시 앱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제가 상담할 때도 꼭 했던 말이, 너무 컬러를 총천연색으로 채우거나 너무 꽉 차게 했을 때는 좀 제가 뒤에 설명은 하겠지만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테두리나 이렇게 좀 배경이 깨끗한 것들이 중간중간 피드에 섞이면 굉장히 좀 보기에도 좋고 실제로 굉장히 예쁘게 피드가 좀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 폴리시 앱을 저는 좀 잘 활용하시면 다른 디자인 툴 잘 할 줄 몰라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고, 캔바나 이런 것들이 배경 이미지들이 예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따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위에 내 사진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배경 제거 기능을 해서 그 위에 합성을 해서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또 예쁘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피드를 다 합성으로 하면 또 그것도 되게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재적소에 그 피드 색깔이나 아니면 그 피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그린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다 눕기를 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 배경 이미지 활용해서.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꼭 이 방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또 재미있는 또 피드 디자인을 또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 거를 제가 또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고운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이제 수지님 피드예요. 이거는 이제 디자인 피드백 하기 전에 이제 화면인데, 이분이 이제 요리하는 걸 또 좋아하시고, 또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도 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컬러를 이제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상담을 했었고, 민트 컬러를 활용해서 퍼스널 컬러를 좀 잡고 싶어 하셔서 제가 이 옆에 민트 컬러와 이런 초록과 그리고 이제 보색 개념의 이제 주황색 톤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트랑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은 배경은 이렇게 민트 컬러로 해서 기존에는 어떤 음식 사진을 올렸다면 이제 나의 모습을 앞에다가 전면에다 해놓고 하이라이트는 이 네 가지 보색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요리, 독서, 인테리어, 피아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시그니처로 이제 이렇게 홈 라이프라고 하는 요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진님 거 피드 들어가 보시면 사진에다가 제가 만들어 드린 이 홈라이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얹혀가지고, 제가 좀 전에 그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스티커 기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로 이 배경이 투명한 이거를 불러와서 그 사진 위에, 내가 찍은 사진 위에다 얹히면 그렇게 또 피드 느낌을 또 멋지게 또 통일감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뒤에 강의하면서 더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분 것도 피드백을 해드린 게 있는데, 우리 뷰티라라님 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샛노란 바탕에다가 본인의 상반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작게 들어간 상반신으로 해가지고 뷰티라라님의 어떤 피드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스파를 좀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파에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색깔이 이 주황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주황 계열하고 그다음에 톤 좀 다운된 보라색과 그리고 건강을 상징하는 그런 초록과 그리고 파란색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가 퍼스널 컬러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촬영하는 장소가 아무래도 이렇게 스파 요 간판 있잖아요. 요 앞에서 좀
많이 촬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컬러와 좀 잘 어울리게끔 이런 것들도 사실 팁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포인트 컬러가 만약에 레드면 사실 전체가 다 레드면 굉장히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작은 요소나 어떤 뭐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레드 요소가 사진 속에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 라라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 스파 간판의 벽이 약간 이렇게 주황빛 되는 나무 이런 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는 지인분들하고 단체 촬영도 하시고 본인의 셀카도 찍으시고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좀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들이 좀 따뜻하면서도 좀 건강한 느낌의 그런 피드로 좀 변신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좀 밝고 예쁜 이미지가 좀 더 저는 확대돼서 좀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약간 사진 수정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또 제가 뷰티라라라고 또 시그니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피드백하면서 이런 거를 좀 계속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거는 사진을 내가 원래 찍은 거에다가 스티커 기능으로 올려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피드에 올리면은 약간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던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시그니처 로고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로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그냥 내가 좀 늘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 아니면 내 인스타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노출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인스타 전체 피드를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만 봐도 아, 이게 라라님 사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 시그니처 이 메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좀 들어가면 좀 더 고급지고 그리고 피드 전체가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많이 활용하시라고 계속 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게 그 시그니처가 이런 로고형이나 이런 텍스트형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레드를 컬러로 잡았다. 풀티맘님 같은 경우는 이 붉은 립스틱에 제가 입술 모양을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풀티맘님은 사진 찍을 때 항상 붉은 립스틱에 그걸 바르고 찍으셔서 올리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내가 붉은색의 다른 어떤 컬러를 쓰지 않아도 그분에 맞는 어떤 피드 느낌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시그니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라라님도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분은 우리 성희님이신데 성희님 같은 경우는 책이나 이런 펜, 이런 문구, 공구 같은 거 되게 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또 책을 또 많이 읽고 딱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메인 컬러는 자기는 굉장히 쨍한 그런 보라색을 원하셨고, 그 보라색하고 좀 어울릴 만한 거를 제가 이제 퍼스널 컬러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연보라와 핑크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을 좀 잡아주는 베이지는 사실 피드마다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안정감 있고 좀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피드 올릴 때 이렇게 배경에 흰색과 이렇게 베이지 손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 사이즈라는 앱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테두리를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보시면 배경에 흰색 가운데 내 원래 퍼스널 컬러인 베이지 그리고 우측에는 또 흰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진들을 아무리 제각기 찍어도 또 이게 통일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드 사진 올릴 때 스트레스가 좀 덜하세요. 근데 아까 그린별님 같이 만약에 내가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배경 제거해서 합성해서 막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이제 시간과 이런 물론 이제 많이 하시면 그게 금방 끝나겠지만 아마 초반에는 그거 하다가 또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린별님도 너무 이제 그렇게 합성하는 거나 이런 쪽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걸 넣거나 이렇게 흰색 배경을 활용해서 좀 넣으시면 피드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예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성희님도 제가 이렇게 시그니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제가 책 아이콘도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희 북소리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드렸고 실제로 이제 사진에다가 이거는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린 다음에 한 캡처고 지금은 아마 본인의 사진에다가 이런 시그니처를 아마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분들의 거를 좀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수영 아트님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바뀐 케이스인데 이분은 본인이 매일 1일 하루에 하나씩 그림을 그리 손그림을 그리시는데 이거는 이제 전에 비포예요. 비포인데 1일 1컷 수영 아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리셨는데 아무래도 그림이다 보니까 색깔들이 막 촌천형색에다가 뭐 피드들이 이 그림들이 다 모아져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언을 해드렸고 또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액자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림이고 작품이다 보니까 그거를 통일된 액자에다 넣어서 하면 굉장히 고급지고 깔끔해 보일 것 같다 했더니 또 그 부분을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제가 또 액자까지 디자인을 좀 해드려서 전달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보면 메인 컬러가 파랑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를 좀 눌러줄 수 있는 베이지 컬러가 들어갔죠. 그리고 보색이 주황과 레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액자를 두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타원형으로 만들어 드렸고 하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뒷장을 넘기면 이 이미지 전체 이미지가 보여요. 근데 액자에는 전체 이미지가 다 들어가지가 않는 게 얘는 타원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가로로 긴 사진이거나 이런 경우는 위아래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일부분을 확대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이 액자도 이 사실 동그라미나 이 네모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배경이 제거된 그런 이미지로 드렸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핸드폰에서 갤러리를 열어서 스티커 기능으로 이거를 불러와요. 불러와서 내가 만든 이 작품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기능으로 얹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액자 형태로 돼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이런 그림 이미지와 이렇게 액자로 딱 씌웠더니 배경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 작품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냥 내가 볼펜으로 그렸던 그림이 이 액자에 들어오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고가의 막 그런 작품들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수영님 거 피드를 들어오신 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래 하셨고 그리고 수영님 본인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자기 그림을 이미지에 넣었는데 제가 좀 환하게 밝게 웃는 모습을 사진을 좀 요청을 했더니 또 막 이마 가리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웃지 않은 사진들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밝은 느낌의 좀 활짝 웃는 그런 사진이 훨씬 더 이 피드를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사진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내 퍼스널 컬러인 이 파란색을 하늘색을 이제 제가 테두리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도 우리 은경이 아진 언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막 이렇게 계속 요리 사진 같이 뭔가 반복적인 걸 올릴 때는 이렇게 액자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피드를 바꾸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반복적인 어떤 피드를 올리는 분들은 이런 액자 형태 디자인을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원래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그냥 스티커로 그냥 그 위에 붙이는 얹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꼭 그 방법은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제가 테두리 넣으라고 했잖아요. 테두리만 넣어도 그 자체가 액자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또한 깔끔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방법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분들 말고도 제가 다른 분들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만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좀 실제로 내 인스타 피드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한 번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인터넷 화면을 열었는데 인스타 화면 열었는데 이거 보이나요? 인스타 화면?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지금 보이죠?
네.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이제 성인인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핑크와 보라를 활용해가지고 피드를 꾸몄어요. 근데 사실 모든 피드가 만약에 핑크와 보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눈이 아프고 전혀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잘한 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이렇게 화이트를 배경으로 해서 액자 형태로 이렇게 제가 최근에 요즘 밀고 있는 게 이런 타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제 피드도 최근에 올라간 거 보면 제가 이렇게 타원형 안에 사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사진만 올리면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런 텍스트도 넣어가면서 내 고유 컬러도 표현을 하고 또 가끔 내 예쁜 모습도 올리고 그리고 내가 꼭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도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원석 같은데 눕기를 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얼리다 그러면은 반지 하나를 눕기 딴 거를 깨끗한 화이트 배경에 딱 놓고 나의 퍼스널 컬러를 그 컬러 색으로 텍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집중력도 있고 만약 얘만 하나 딱 클릭했을 때 굉장히 집중력 있고 얘의 제품만 딱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주변에 만약에 내가 좀 이쁘게 찍겠다고 막 뒤에 꽃도 넣고 막 무슨 뭐 책도 넣고 만약에 이런 배경 앞에 만약에 얘를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렇게 좀 집중도가 떨어졌을 텐데 이런 방식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으로 사실 피드를 꾸미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예쁘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편하고 좀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이나 또는 이렇게 제품 그대로 이렇게 눕기를 따가지고 아니면 눕기 따기가 힘들면 깨끗한 흰색 배경에다가 내가 원하는 제품을 올려놓고 이렇게 찍으면은 그리고 나의 퍼스널 컬러의 어떤 색상 그 폰트를 활용해서 넣기만 해도 이거 굉장히 피드 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한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한다는 거는 뭐 저 같은 경우야 워낙 20년 넘게 했으니까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꾸밀 수가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경험치가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욕심껏 다 만약에 이 한 장에 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그걸 자세하게 보질 않아요. 특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타일 형태로 해가지고 액자 형태로 해서 막 9개 사진, 뭐 12개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액자 형태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끔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계속 그런 스타일로 모자이크 형식으로 계속 올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피드는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처럼만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뷰티다. 뷰티면 내가 뭐 립스틱 뭐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막 뭔가 멋지게 찍고 싶지만 차라리 그냥 딸랑 뭐 이렇게 립스틱 하나만 하나 딱 놓고 찍고 폰트나 그런 주변 걸로 이렇게 레드면 내 포인트 컬러가 레드면 레드 폰트로만 딱 해도 이게 되게 집중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의 어떤 피드는 좀 참고를 해볼 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분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분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와 베이지와 갈색. 사실 이 컬러 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배경 컬러, 나의 퍼스널 컬러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피드를 꾸미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기교 하나도 없이 이렇게 통으로 사진 하나 넣으면 그 옆에는 이렇게 나의 퍼스널 컬러 배경에다가 그냥 폰트로만 이렇게 꾸며도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이 사람 사진으로만 쭉 채우는 거랑 이렇게 내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경에 깔고 텍스트랑 적절히 섞어서 이렇게 피드를 꾸미게 되면 굉장히 이것 또한 역동적이고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폰트를 활용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기 때문에, 영문이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를 참고해서, 난 이런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면 사실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거 딱 보자마자 아, 되게 이분도 감각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좀 따로 별도로 스크랩을 해놨던 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컬러감이 굉장히 안정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뭐 이렇게 텍스트 하나, 그림 하나, 텍스트 하나 이런 식으로 피드를 되게 잘 꾸미셨어요. 보기에도 되게 깔끔하고 색깔 전달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핑크 톤과 이제 약간의 베이지 이제 그게 섞여 있는데, 이분도 좀 영리하게 좀 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 전체가 좀 뿌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경을 쨍하게 안 하시고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하고 그 위에 글씨를 넣어서 걔를 좀 강조를 했어요. 제가 어에바 할 때 어에바 응원글 아마 보신 분들 생각이 하실 텐데, 제가 사진 이미지를 좀 어둡게 이렇게 좀 흐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흰 색깔 폰트를 얹었더니 그 이미지보다는 그 글씨가 더 집중돼서 보였잖아요. 여기 이게 배경이 흐렸을 때 좋은 점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흐린 배경에다가 이렇게 진한 글씨를 딱 넣었을 때 그 집중도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분의 사진들의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흐리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신 것들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흰색 배경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고 여백 공간을 이제 아예 촬영 자체를, 또는 이런 소스가 있었겠죠. 사진 소스가. 그래서 내가 좀 영리하게 소품들을 이렇게 좀 가에다가 이렇게 줬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 사진에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되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약간 뭔가 컬러를 이렇게 필터같이 입혀가지고 뽀얗게 만들고 거기에 좀 진한 텍스트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분 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시로 하는 게 좀 이해도가 좋으신 거죠? 응? 맞아?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좋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블루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블루톤과 보색인 노랑을 활용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과 텍스트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사진들도 좀 감각 있게 찍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컬러 배합을 이렇게 좀 예쁘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피드 보면서 아, 나의 퍼스널 컬러인 하늘색과 이 노란색을 되게 적절하게 톤을 좀, 아마 필터를 다 같은 필터로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노우나 이런 것들 보면 그 고유 필터들이 있어요. 뭐 크림이라던가 뭐 그 고유 필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사진에는 내가 그 같은 필터를 넣겠다 하면은 그런 같은 톤의 사진들이 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약간 필터를 썼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보다 더 쨍한 사진이었을 텐데 이 위에 뭔가 푸른기가 더 돌게끔 이렇게 사진을 필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선명한 사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피드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아,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거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완전 블루 매니아인데 제가 이분 거는 아마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번 더 체크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추가로 넣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시그니처 표현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보틀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이 피드 디자이너를 굉장히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사진에 블루의 어딘가에, 전체 어딘가에 자신만의 로고가 숨어 있어요. 꼭 어디에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품에도 들어가 있고, 뭐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루, 자기네들 이런 거를 살짝살짝 넣어놨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바로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그니처를 이렇게 텍스트형으로도 만들어 드렸지만 만약에 우리 안나님 거를 만약에 개정한다 그러면 예쁜 책 이런 뭐 아이콘을 제가 만약에 활용해서 내가 이거를 한번 시그니처로 쓰겠다 하면은 거기에 뭐 안나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진 속에 넣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제품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런 제품을 찍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제품에다 직접 내 로고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성희님이나 또 뭐 우리 뷰티라라님이나 제가 그동안 피드백 해드렸던 뭐 수기 클로젯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자기만의 시그니처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콘화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내 브랜드를 알리는데 되게 매력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이 쭉 나왔다가 중간에 어떤 포인트 역할로 이렇게 블루 계열 똑같은 컬러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영리하게 피드를 꾸미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블루 보틀은 굉장히 좀 참고를 할 만한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니처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그니처 활용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유아용품, 어린이용품 이제 판매하는 위비박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요 꼬마벌 있잖아요. 요 꼬마벌이 이제 본인의 아이콘인데 그거와 뭐 어떤 글씨체를 이런 걸 다 통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글씨 폰트로 쭉 통일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느낌도 나고 또 컬러 톤이라던가 전반적으로 톤 앤 매너가 굉장히 통일감 있게 잘 꾸미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벌 모양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컬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떤 방법도 굉장히 영리하게 되게 잘 피드를 꾸미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내 사진, 내가 보여주고, 만약에 수진님 같은 경우, 고운마님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렇게 인테리어 사진 하나 올리고, 하나는 내 퍼스널 컬러 배경에다가 어떤 폰트 활용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기본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맛있는 요리 제목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교차 형식으로 피드를 올려도 굉장히 괜찮은 피드 디자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기 딱 좋고요. 또 다른 시그니처 활용하시는 분을 또 제가 찾았는데 작은 이모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분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렇게 곰돌이랑 토끼랑 이런 걸 활용하시는데 이분 거 같은 경우도 자기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늘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뭐 아이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피오렌가 아무튼 그 제품이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품 내가 그 향수 제품 디퓨 제품을 내가 계속 곳곳에다가 어딘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것도 좋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림이다 보니까 그런 그림 제품들을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스튜디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이렇게 노출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 또한 나의 어떤 헬로 이러는 것도 이렇게 이쪽 벽면에도 해보고 또 이쪽 벽면에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 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점점 목이 가라앉고 있는데 잘 들리시는 거죠? 오케이. 네, 잘 들려요. 네네. 여기는 좀 차윤아트님 이제 계정인데 제가 이분 거 좀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힐링을 전달하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다 손그림으로 그리세요. 그래서 이 손그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매력은 손그림으로 그린 것들을 활용한 피드를 다 꾸미셨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내 아예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제품으로 된 거를 올리는 것도 있고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이거는 손그림을 활용해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드 컬러 톤도 그렇고 베이지 톤으로 해서 굉장히 좀 예쁘게 피드를 잘 꾸미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좀 선택을 했네요.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아, 이분 같은 경우도 되게 매력 있는 게 이분은 자연을 소재로 해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제품 사진. 나의 어떤 거를. 그래서 보면 이렇게 풀 위에, 사실 이런 사진들 좀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사진들 보면 내 손을 활용해서 또는 이렇게 자연을 풍경으로 해가지고 이것 또한 하나의 시그니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품 사진을 올릴 때 항상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찍겠어. 아니면 자연 소재의 이런 소품들을 활용해서 나는 제품을 찍겠어 하는 어떤 그런 걸 하나 정하셔서 쭉 그렇게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 계정이다 그러면은 어 맨날 나무 앞에 아니면 어떤 꽃 앞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 제가 우리 퍼플카우에서도 여러 번 뵀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되게 통일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항상 자연 앞에서 그 자연 이런 식물들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제품 사진들 항상 손으로 딱 올려놓고 찍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내 피드 올릴 때 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어차피 책을 읽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책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떤 한 장소를 하나 정해가지고 해도 좋고 이렇게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통일감 있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시그니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시그니처가 아니라 패턴, 피드 디자인 이제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매력 있어서 제가 또 뽑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진과 이 텍스트 활용해가지고 저는 좀 화이트를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피드백할 때 좀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제 피드는 사실 그동안 그 어에바 인증 디자인 피드 위주로 제가 올리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화이트 배경에다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걸 좀 유지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화이트와 이런 컬러를 좀 적절히 배경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피드들을 제가 이제 쭉쭉쭉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진들 이렇게 또 이분이 또 블루인가 봐요. 그래서 블루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옷들도 블루톤도 옷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 글 이런 식으로 쭉 올리시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준비한 게 이제 보니까 좀 감이 잡히시죠?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흐리게 하고 그 위에 진한 글씨를 딱 놔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잘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진과 텍스트.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저는 안정감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번 좀 없지 않아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디자인 피드를 꾸미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배경 흐리게. 이렇게 하면은 또 전달이 더 잘 되는 그런 또 피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품 촬영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을 제가 좀 드리다 보니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오프 모임 만날 때 제가 제품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길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좀 실기, 실습 이런 걸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빛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카메라 장비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품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뷰티 앱으로 찍는다던가 내가 제품 사진을 찍는데 뷰티 앱으로 찍는다던가 일반 사진을 찍게 되면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진을 찍어도 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빛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계속 사진의 톤이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은 어떤 건 더 노랗게가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더 푸른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뷰티 앱의 또 단점은 뭐냐면 사진이 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뷰티 앱으로 찍은 어떤 영상들이나 뭐 그런 제품들 보면 뭐 뭔가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제품에 대한 좀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 카메라 자체, 본연의 자체
그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쓰라고 저는 권유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카메라 안에 이 프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찍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자동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차각차각 찍히는 게 있고 프로 기능이 있는데 그 프로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실습을 제가 2기 때 좀 본격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어떤 팁 정도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카메라 렌즈, 제 카메라 렌즈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빛이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거와 이 카메라 렌즈로 들여다보고 사진으로 받는 거랑 그리고 우리 요 스마트폰의 렌즈 굉장히 쬐끔하잖아요. 여기로 들어오는 렌즈와 이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달라요. 구멍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이 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껴요. 이 노이즈라는 건 또 뭐냐면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입자가 모래 입자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약간 거친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스타에만 올리면 작게 들어가니까 그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만약에 내가 뭔가 사진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인쇄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사진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빛이 좋은 공간. 그래서 내가 자연광 위주로 찍는 어떤 내가 사람이다. 그럴 때는 빛이 가장 예쁠 때 그때 찍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창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 빛 활용해서 잘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피드 돌아다녀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내가 집에서만 찍는 분들은 딱 요 시간대에 요때 빛이 예쁘다는 걸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만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찍으면 항상 그 톤, 그런 톤으로 쭉 사진들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래서 그런 거고 굉장히 따뜻하고 사진이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빛이 예쁘게 들어오는 곳 이런 데서 이렇게 찍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직장을 다녀. 그리고 내가 뭐 오전이나 뭐 오후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내가 빛이 좋은 데서 찍을 수 있는 여력이 못 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명을 활용해 가지고 찍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형광등 아래서 그냥 찍게 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머리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순간 내 손의 그림자가 그 사진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도 보고 막 이렇게 별짓을 다 해도 사실 계속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진 전체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명 구비를 하시는데 뭐 조명도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뭐 이게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조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명으로 제가 이제 촬영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라방하거나 이럴 때도 옆에다가 이거 조명 켜놓고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3만 원인가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찍으면 자연광 느낌도 나고 또 이렇게 따뜻한 노란기도 돌게도 찍을 수도 있고 왜냐면 얘가 이 빛색이 좀 이렇게 주광이냐 그런 텅스텐 방향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뜻한 컬러냐 아니면 파란 거냐 빨간 거냐 이런 거를 선택하게끔 할 수 있게끔 나왔더라고요, 조명이. 그래서 이런 조명기구 활용해가지고 가능하면 환한 데서 찍었으면 좋겠고 좀 비추는 위에서 떨어지는 형광등이나 이런 집안의 조명을 활용해서 찍는 거는 제품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오지도 않고 특히나 이 그림자 때문에 그 방법은 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게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요리 사진을 찍는 분이라면 내가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그거를 좀 따뜻하게 햇빛 들어오는 데서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조명 앞에서 찍으면 훨씬 예쁠 거를 그냥 이런 형광등 앞에서 찍어버리면 그 맛스러운 맛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뷰티 앱 중에서도 이렇게 푸디 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찍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빛이 충분히 예쁘게 들어왔을 때 더 예쁜 거지 형광등에서 하면은 오히려 빨간 건 너무 빨갛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눈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너무 서로 쨍해서 전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고 되게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날카롭게 나와요 사진들이. 그래서 최초의 클라라님 피드 들어가 보면 사진들이 굉장히 좀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의 사진들이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점점 빛을 활용할 줄 아시게 되고 또 사진 찍는 스킬도 좀 늘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음식 사진이 퀄리티가 되게 높아지셨거든요. 근데 결국에 답은 내가 많이 찍어보는 수밖에 없고 제품 사진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빛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들 이렇게 막 만지다 보면은 이 렌즈에 지문이 묻어요. 그래서 사진 신나게 찍었는데 보면은 뿌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손에 지문이 이렇게 렌즈에 떡하니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경 닦는 수건이 있어요. 요거를 항상 핸드백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마르면 부피도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요걸로 촬영하기 전에 항상 렌즈를 좀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닦아주고 뒷면도 닦아주고. 그래서 얘를 닦고 찍은 거랑 닦지 않고 찍은 거랑 또 이 쨍한 맛이 이게 선명한 맛이 다른데 이게 되게 많이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신나게 막 몰라서 막 찍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뭔가 다 뿌예. 아, 왜 이렇게 뿌여지? 하고 보면 영락없이 제 지문이 딱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뭐 안경점 같은 데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안경 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누구나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냥 면수건도 사실 별로고 딱 안경 닦는 수건이 가장 좋아요. 렌즈 닦는 건 상처도 안 나고 또 렌즈가 또 한번 상처 나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렌즈 세척해서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격자 이 카메라 앱을 켜보시면 이렇게 격자를 켤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는 분들도 있는데 카메라 여기 켜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이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게 보이실까요? 그럼 이 톱니바퀴를 딱 눌러 보시면 중간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가 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걔를 켜시면 격자창이 이렇게 세로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켜놓고 이제 뭐 제품 사진을 찍으시든 아니면 풍경 사진을 찍으시든 인물 사진을 찍으시든 그렇게 격자를 켜놓고 찍은 거랑 안 한 거랑은 되게 차이가 있는 게 나는 똑바로 찍는다고 찍었는데 땅이랑 이게 삐딱하게 찍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진 전체가 약간 이렇게 기울여져 가지고 그 또한 되게 사진이 고급지가 않은데 이렇게 수평선만 잘 맞춰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구도로 찍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뷰티 앱을 찍을 때 이 격자가 또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 다리가 이 밑에 격자의 밑에 부분에 위치하게 해서 찍으면 굉장히 롱다리로 찍혀요. 이게 광각이 있기 때문에 광각이라는 거는 내가 좁은 데서 넓게 찍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란히 한 4~5명이 찍을 때 가에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퍼져 보이고 얼굴 커 보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얼굴 작게 나오고 그게 다 광각 렌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찍을 때 그런 인물 사진 이렇게 전체 찍을 때는 내 발이 이 밑에 오게끔 해가지고 찍게 되면 좀 길게 찍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격자 활용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또 사진들도 다양하게 재밌게 또 안정감 있게 찍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으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찍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 모드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그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폰에는 이 프로 기능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갤럭시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라고 돼 있는 거 옆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위에 프로 보이시나? 프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보면은 ISO가 있고 그다음에 노출 크기, 밝기 이런 걸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간단하게 영상 촬영을 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좀 하시면 조금 더 촬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컬러 색감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 프로 모드 안에 채도 조정하는 게 있고 밝기 조절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콘트라스트 조절, 내 그림자 색깔 조절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내가 세팅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과를 찍는 어떤 뭐 제품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유난히 좀 사과가 더 빨갰으면 좋겠잖아. 그랬을 때는 이렇게 프로 모드로 촬영을 해서 걔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이따 강의 끝나고 제가 이렇게 좀 녹화를 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고 오프에서 만나신 분들은 일단 한 번씩은 다 그렇게 찍어보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하루 지났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어 올리면 밑에다가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게 줌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오프 모임이 가장 좋은데 오프 모임을 못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캡처 영상을 해가지고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프로 모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전문가가 찍은 어떤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한 번쯤은 다 찍어보시기를 좀 권하고, 내가 제품 사진을 꼭 찍지 않더라도 인물 사진도 그렇게 찍으면 예뻐요. 근데 워낙 저희가 이제 뷰티 앱에 되게 좀 익숙해져서, 얼굴이 익숙해져가지고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사진, 그러니까 내가 얼굴 클로즈업이 아니라면 전체나 어떤 풍경을 같이 놓고 찍는 사진이라면 저는 프로로 놓고 찍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정말로 예쁘게 나오고, 이 자체 카메라, 아니 핸드폰 자체에도 또 이렇게 필터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색감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프로 모드 촬영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피사체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립스틱을 찍기 위해서 립스틱에 집중해서 찍어야 되는데, 뭔가 주변에 어떤 뭐 꽃도 있고 뭐 책도 있고 화병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넓게 가지고 찍으면 왠지 뭔가 감성적일 것 같아. 근데 감성도 감성 나름인데 그런 주변 환경이 막 많았을 때는 얘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흰색 배경, 전지 같은 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문방구 같은 데 가서. 그래서 벽이 있으면은 벽에다 얘를 붙이고 얘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요. 이렇게 둥글게 말아가지고 바닥에 놓고 이 둥근 바닥에다가 얘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제품을 올려놓고 찍으면 배경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 깨끗한 배경에다가 이렇게 제품을 놓고 찍는 방법을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있고, 이런 촬영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좀 사진 강좌를 아예 되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하면 할수록 되게 재밌는 어떤 수업이 될 거라서, 그리고 내 사진의 퀄리티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팁들도 제가 되게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2기 때 제가 좀 커리큘럼을 좀 빡빡하게 짜가지고 좀 오프도 좋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대면도 좋겠고, 그거는 조금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품 촬영을 할 때는 가능한 피사체 가까이 가서 찍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얘만 딸랑 찍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누끼샷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품의 어떤 목록이나 이런 거에 좋지만, 내가 감성 사진 아니면 어떤 제품의 좀 분위기를 놓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깨끗한 배경에다가 주위에 소품들을 놓고 찍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찍는 방법, 예쁘게 감성 느낌 찍는 방법도 그런 요령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칼라 배경진 또 어떤 거 보면 막 영자 신문에다가 펼쳐놓고 멋지게 찍는 사람, 잡지 뭐 이런 거 펴놓고 찍고 꽃 갖다 놓고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촬영 강의 때 좀 하면 아마 내 피드 사진 촬영하기 올릴 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제가 표현이 돼야 한다. 그리고 6번째는 그 5번째와 마찬가지로 배경을 정리하고 이제 촬영하는 게 가장 제품 사진 찍을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하나 더 있는데, 제품 촬영을 이제 카메라를 켰을 때 보면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떠요.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내가 아까 클로즈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자물쇠 모양을 이따가 보세요. 이따가 내 핸드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 앱을 켜놓고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자물쇠 아이콘이 땅 뜨거든요. 걔를 꾹 눌러보세요. 1초 이상 꾹 누르면 잠금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 딱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는 게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찍을 때 주변은 흐리게 찍고 걔가 쨍하게 찍을 때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굉장히 많은 숨은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사진 강좌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되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종이 같은 거, 그다음에 우드폼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제품을 예쁘게 찍고, 그리고 집에 있는 조명, 스탠드 조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도 활용할 줄 알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명이 오른쪽에서 떨어지면 반대 반사판을 둬서 그림자가 좀 덜 없어지게 해가지고 또 되게 은은하게 예쁘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해서 사진 강좌를 좀 오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피드에 딱 어울릴 만한 그런 피드를 만드는 그런 제품 촬영은 이제 제가 이기 때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를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아마 분명히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궁금하신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아직 피드백을 못 해드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하면서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 채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가 A조, B조, C조로 나눈 이유는 사실 니 거, 내 거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사실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C조인데, 나는 A조인데, 그래서 괜히 벨라님이 안 해주시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는 어차피 다 똑같은 퍼플카우기 때문에 저는 C조든 A조든 우리 B조든 사실 저희 B조 중에서도 제가 아직 피드백 못 드린 분들도 꽤 있고 A조인데 제가 해드리고 C조도 해드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디자인 피드에 관련된 거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좀 완벽하게 피드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이렇게 좀 강의한 내용들이 좀 가능하면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끔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분명히 그건 이해했는데 그럼 내 거에 도대체 어떻게 접목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강의 때, 그러니까 식당 때 원래 저희가 Q&A를 받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전체 Q&A 대신에 저희가 30일 날 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단도 저희가 다 받았는데 그때 못 오시고 또 다른 날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19일 날은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난 이런 것 같이 좀 1대1이나 또는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19일에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꼭 19일이 아니어도 남은 기간, 그러니까 오늘 이후, 그러니까 이 시간, 이 강의 끝난 이후부터 30일까지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피드 디자인을 제가 다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촬영 팁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팁에 대해서 제가 또 직접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카메라 통해서 또 이렇게 듣는 거랑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하는 거랑은 분명히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접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기 분들은 사실 저희 퍼플카우 분들이 만족도가 최대한 높게끔 하는 게 사실 저희의 최대 목표예요. 그래서 아직 강의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30일까지 충분하게 저희랑 좀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좀 받으시면서 피드가 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를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강은 사실은 제가 일부러 과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드백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강의에 대한 어떤 과제를 하느라고 또 그 피드백을 하는 그 시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것도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사실 오늘 제가 다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제가 과제는 따로 별도로 내지 않았고 쭉 30일까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 외에 다른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공부랑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매출이 안 났거나 분명히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팔로우는 많지만 소통 지수가 작았다거나 아니면은 제품의 어떤 그 관심도가
내 인친들하고 좀 잘 맞지 않았거나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퍼플카우 분들하고 치밀하게 가장 내 피드와 내 성향과 잘 맞는 그런 매칭되는 제품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해 대박을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서 노트인데요. 이 독서 노트가 예, 낮달 밤달 노트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신기록인 게 저희가 이걸 디자인 시안만 올렸어요. 저 이런 노트 저희 만들 거야 하고 시안만 올렸는데 사람들이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이뻐요. 저 이거 주문하고 싶어요.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주문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냥 완판이 돼 버렸어요. 그냥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완판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못 사신 분들이 언제 또 만드냐 했는데 저희는 이게 리미티드였기 때문에 더는 이제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딸랑 이 세트 지금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받아보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제가 이번에 또 디자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만든 제품을 직접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장이고 제조인 거잖아요. 저희 안나님, 세나님이.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드릴 거고 꼭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방이라던가 뭐 앞치마라던가 아무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또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나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명품 그런 문구류 그리고 미술 도구류 이런 것들을 총판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톡방이나 또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셨거나 분명히 이제 소통하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문구류와 내가 만약에 PD가 잘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시면 또 그렇게 연결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의류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공장을 끼고 하는 이제 또 그 디자이너 분하고 또 연결이 잘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레깅스 제작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레깅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류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 말고도 퍼플카우 그리고 어에바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먹는 거 먹거리라던가 또는 건강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아마 패키지 디자인이 들어갈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만의 제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안 파는 우리만의 제품이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뭐 건강기능 식품들도 있고 사실은 제가 어에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서 되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리고 그런 건강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클럽을 운영하는 그런 것과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에바몰을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품들이 쭉 다 올라가면 우리 퍼플카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품들을 보시고 이 제품은 왠지 나하고 너무 잘 맞아. 나 이거 너무 팔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 원하신다면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마 최소 한 번씩은 다 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좀 높은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우리 안나님하고 세나님하고 저랑 계속 같이 진행을 아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치를 더 높이고 싶지만 너무 또 많은 걸 발설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생각 이상의 많은 제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아마 어에바몰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퍼플카우 셀러분들 우선으로 저희가 제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먼저 선점하셔서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플카우 일기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는 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도 다 귀가 열려 있고 다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고 해서 1기분들이 만약에 2기까지 연장해서 할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혜택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계속 단톡방하고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끊임없이 소통하셔서
내 밥그릇 내가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도, 내가 이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런 말 저희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나님은 진짜 지금 서울 출장이 굉장히 많이 잡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좀 봐주시고, 많이 또 같이 호응하셔가지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로서는 강의가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쭉 뭐 언젠가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바쁘실까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 의견 또는 내가 뭐가 궁금한지 아니면 난 이런 걸 원해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밝혀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좀 컨디션이 10일간을 촬영하다 보니까 목소리랑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긴 했지만 조금 감회도 새롭고 좀 시원섭섭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저희가 오프나 또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걸로 하고 따로 저희가 Q&A는 받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저희가 1대1 피드백부터 다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따라와 주시고 누구보다 또 애정 갖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기 때는 더 막강하게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희 오프와 그리고 DM이나 이런 전화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